컨쇼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편집할 때 이미지 파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쇼 진로진학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릴 때는 비포 사이즈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옆에 학부모님들 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건 다음 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학생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교는 우리 학생을 뽑을 때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보기도 하겠지만 꼭 그게 전공적합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체적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전공이 아니래도 돼요. 내가 만일 생명과학을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생명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혈액, 세 번째 DNA. 왜? 학교에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 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만의 색깔이 없네요. 그 나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라는 걸 좀 해야 돼요. 모르면 찾아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면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찾아보는 연구 단계가 필요해요. 그걸 저희가 조사 단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직업을 꼭 하나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찾아도 됩니다. 아, 난 경영학자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공과대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어. 왜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점점 더 활동하면서 좁혀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 다 찾아보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대신 순위는 좀 있어야겠죠.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직업군의 어떠한 1순위, 두 번째 2순위, 3순위.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경영을 하고 싶대요. 그게 산업공학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잘 보시면 학과가 아닌 직업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학과 안에서는 여러 직업이 파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학과를 먼저 찾기보다는 직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과를 여러 개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우리 아이가 만일 직업군이 다 다르다라면 그 직업군에 맞는 학과도 다 다르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 1순위가 그냥 전기전자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에 관련된 직업군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도 되고 싶대요. 세 번째는 회사를 경영하고 싶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전기전자 쪽이니까 1순위 학과는 전기전자공학과가 될 수 있겠죠. 전자공학과나.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건 2순위 안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3순위 안에 우리 아이가 경영을 하고 싶다니까 산업공학이나 산업경영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과는 이렇게 세 가지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직업군이 저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먼저 찾은 다음에 학과를 찾는 게 훨씬 좋으세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만약 경제에 관심이 많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경제학과, 통계학과, 또 하나 부동산, 도시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경제라 그래서 꼭 경제학과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직업을 찾았어요.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그런데 팁을 하나 줄게요.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종합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 인하대 이렇게 과가 좀 많은 학과에 들어가시면은 대학교마다 학과 소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학과 소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인재상을 갖고 뽑는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관련 직업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선배들이 뭐 먹고 살고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직업군을 먼저 형성하고 그 직업의 도달 경로와 방향성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도달 경로나 방향성 안에 부동산학과 들어가서 뭘 배울 거냐는 거죠. 뭐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학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게 되게 많고요. 그거 아십니까? 부동산학과가 생각보다 금융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저 도달 경로와 방향성이 뭐냐면 내가 그 직업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학과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로를 통했을 때 어떤 학과를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찾고 도달 경로나 방향성을 잡았을 때 내가 이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한다라면 어떤 학과 갔을 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과 라인이 형성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학과가 뭔지. 그러니까 도달 경로나 방향성도 직업을 찾을 때 같이 조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이거 조사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직업을 찾았을 때 이 밑에 보시면 관련 직업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학과를 갔을 때 어떠한 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학생 조사를 통해서 뭐 먹고 살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경영학과 가고 싶대요. 그럼 물어봐요. 경영학과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냥 좋은 회사, 그러니까 CEO가 되겠답니다. 너무 초딩스럽지 않나요? 난 고등학교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영학과 가서 뭘 배우고 어떠한 도달 경로와 방향성을 갖고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지가 없는데 생활기록부를 계획하고 형성하면서 나의 관심사를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주제를 잡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직업과 도달 경로와 방향성 그리고 학과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생활기록부 계획 짤 때 되게 좋다. 그리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학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줘요? 이걸 학부모님이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해야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입시 컨설턴트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뭘 도와주면 될까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 강사, 컨설턴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아이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전공학업입니다. 전공학업 1순위 3과목, 2순위 3과목, 3순위 3과목이래요. 우리 아이가 국어국문과를 가겠다랍니다. 그러면 1순위 전공학업 같은 경우는 어문계열 능력이 뛰어나야 될 겁니다. 국어와 영어, 제2외 국어 같은 과목들. 사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만일 사범대를 간다면 윤리 과목들이나 역사 과목들이 전공학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경상계를 간다면 1순위 안에 들어가는 건 영어와 수학이겠죠. 경상계는 수학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을 전공학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과를 정했을 때 그 학과에 맞는 전공학업을 찾아서 라인을 구성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우리 학원 강사님들이나 우리 같은 컨설턴트들이 다 찾아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업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옆에 보시면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일 경영학과를 간다라고 하거나 다른 그냥 생명공학 워낙 많으니까 생명공학을 간다 할게요. 그랬을 때 전공학업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요할 거고 생명이 중요하고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 물리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학업에 대한 순서가 나와가지고 또 하나 물투를 할 건지 화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학업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다라면 두 번째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면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 나중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방향성과 계획성을 잡기가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 차마 저희가 이 밑에 저희 컨쇼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기록부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두 가지 능력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헌자료 분석 능력과 리더십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은 저희가 저희 컨쇼에 방문하시는 이런 회원님들과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오프라인 강연에 오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어차피 오픈해드렸으니까 문헌자료 분석 능력과 만약 리더십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자율활동의 반장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반장활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장을 통해서 대학에다 어떤 능력을 어필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여기 능력 번호에다가 자율활동은 리더십을 어필할 거예요.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반장 활동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알려줘야겠죠. 이런 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장으로서 이런 어떠한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성실하고 학급을 발전시키는 활동보다는 네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좀 구체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과 너의 소통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동아리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이라 그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과학 실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토론 동아리나 아니면 독서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방향성이나, 그죠? 걷다가 독서 동아리와 토론 동아리, 이슈 동아리, 학술 동아리 이런 공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제를 쉽게 선정할 수 있잖아요. 줄기세포 동아리처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서, 그러니까 1학년 때 동아리, 본 동아리에서 우리가 생명과학 동아리인데 어떤 주제를 잡아서 전공에 대한 너의 관심사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능력도 여기에다 정리해 놓을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솔직히 2022 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봉사활동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 라인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찍히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학에다가 네 봉사활동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또 하나, 진로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만일 진로 시간에 어떠한 유전에 대해서 이제 개인 연구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문헌자료 분석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그거를 전공으로서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문헌자료 분석 능력, 우리 아이가 문헌자료를 분석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능력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진로활동에다가 어떤 문헌자료 분석 능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헌자료 분석 능력이라고 써놓고 이 밑에다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 밑에 보시면 세부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학생한테 줄 수 있는 정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 보드를 만들어주면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학생이 이거를 작성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면, 어떤 방향을 잡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 이 보드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 안에 나와 있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비교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판을 통해서 학생이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군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전공학업, 비교과 활동, 그리고 어떤 능력을 대학에다 보여줄지를 이 보드판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계획을 잡는다라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컨쇼 진로진학 스토리보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1: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